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5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57일입니다. 네, 오늘은 352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352. 10번째입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서 영적인 원리로 어, 빠르게 의식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14가지. 10번째, 저항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저항. 그러니까 마음이 신념이잖아요. 근데 신념은 저항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하기 싫어하는 것의 산물. 그렇죠? 하기 싫어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기 싫어하는 저항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정서적인 저항이 두려워서 죽기 싫습니다 하는 저항이 있고, 유전적으로 나는 치매 걸리기 싫은데 하는 거에 저항이 남아있고, 이성적으로 성적인 거는 크게 많이는 없고 뭐 잔잔한 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성적으로 싫어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추행당했거나 뭐 했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거고, 돈에 대한 것도 싫어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거고, 성공에 관련된 것도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질병도 싫어하는 게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싫어하는 저항의 산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을 이런 것들을 6가지를 크게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저항의 씨앗, 뿌리를 이제 내려놓고, 가슴에서는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101%를 쏟는 기쁨을 찾자. 101%. 101%를 쏟는 기쁨을 찾자. 자발성은 세상의 성공뿐 아니라 모든 영적 진보의 근본 원리다. 영적인 진보, 세상의 성공, 영적 진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사업 얘기를 하면 왜 사업 얘기를 하느냐, 왜 하느냐, 싫다고 저항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성공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나는 배우려고 왔는데 왜 세상에 정치, 경제, 사업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 그런데 모든 영적인 진보의 근본 원리와 세상의 성공은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를 그냥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번에 선생님이 저번 주에 이제 막 집안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뼈대 있는 집안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뼈대가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물렁뼈 어디 갔노? 물렁뼈 들어오셨네. 오, 경문. 이야, 오, 경문 들어왔어. 어디 갔어? 아이씨, 이름이 절로 가는, 화면 켜니까 절로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화면을 끄고 있으면 저 밑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야. 이제 성누리님. 네. 물렁뼈 집안이라고 이제 막 근데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니까 에고가 비교를 해서 저항감이 있었는데, 제가 으씨 가면서 막 그래 나는 우리 아빠도 그렇고 막 시댁도 그렇고 뭐 이렇다라는 저항감이 막 올라오면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막 요새 손이 뜨끈뜨끈한데 막 손이 차가워지고 막 이렇게 경직이 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 가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 문제가 다 아니라, 다 내가 근원의 엄마한테 저항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다 각기 다른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잖아요. 가문에 대한 저항, 비교하면서 저항, 뭐 사업에 대한 저항, 사람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근원의 내 저항은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느끼면서 이게 나의 저항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내려놨어요. 이제 내려놓으면서 나의 저항이지 밖의 문제가 아니야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와서 근본적으로 해서 자발성으로 스스로 자꾸 뭔가를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의식,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원리를 찾는 거는 101%를 쏟는 기쁨을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쾌감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불쾌감이 느껴지지? 어떤 기분이 안 좋은 게 느껴지지? 불쾌감이 있는데, 불쾌감이 아주 강력한 것도 일반 공부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아요. 왜? 해결책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불쾌하고 불편한 거를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불쾌했던 게 살짝 불쾌했던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야. 미세한 것들이 더 점점 알아지는 거죠. 미세한 것들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쾌감은 저항 때문이고, 저항. 싫어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불편함이 미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항 때문이고, 그 저항이 놓아버려지면 불쾌감은 힘과 자신감, 기쁨의 감정으로 대체된다. 이 말뜻도 참 있잖아요. 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에고는 저항을 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힘이 강한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 강한 거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13년을 지켜왔던 그 두려움, 버려질까 봐,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했었던 그런 것들을 13년 동안 지켜왔던 거예요. 뭐 이 숫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빠르게 내려놓고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와가면서 이제 이런 의식으로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높은 에너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빠르든 안 빠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결론은 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사업의 보상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그 보상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늦고 빠르고가 중요하지가 않고 결국은 다 좋아지는 거. 과정이 다를 뿐이지 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항이 놓아버려지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놓아버려지면 불쾌감이 사라지겠죠. 싫어했던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놓아버리는 거. 놓고 받아들이는 거를 하면 그게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그 자리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의 감정으로 처음에 대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침에 반짝방을 이거를 하면서 제가 한 번 읽을 때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한 줄 한 줄 두 번, 세 번 읽어드릴 때 저는 제게 막 이렇게 찾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진짜 감사해요. 이 시간이.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 내가 우리 딸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망치고 있는 게 시집 보냈으면 시댁에다가 다 줘버려야 되는데 제가 시댁에는 반이 뭐예요? 시댁에는 10%가 있고, 마음이. 10%, 20%가 있고, 80%는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죠, 마음을. 제가. 딸의 마음을. 왜? 시댁.
식구들한테 우리 딸을 빼앗기기 싫어서. 빼앗기기 싫어서. 근데 딸이 있지만 빼앗기기 싫다는 거는 내 것이잖아요, 내 거. 내게 그래서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는 막 이런 에너지가 강한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씨각 착 칼날로 착 해서 있잖아요. 제가 한 2-3년 전에 들어오신 분은 그나마 살아계신 거예요. 그전에 들어왔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날려버려 그냥. 날려버리는 거에 선수거든요. 쪼끔 뭔가 저랑 똑같은 에너지가 있다. 뭔가 날려버리는데 완전 선수거든요. 근데 인제 딸을 시집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시댁에 보내기 싫은 거죠, 마음이. 몸은 가 있지만. 사이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이가 표현도 안 했을 때 "장가 줄게, 장가. 장모님 카드 줄게." 그러면서 막 진짜 이렇게 정말 사이를 삼고 싶었던 그 남자 젊은 총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맺어졌는데도 시댁에 뭔가 빼앗기는 그 느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갔는데 한 2주 정도가 일 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러 간다고 하지만 딸을 지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일을 하러 가고 공부도 하러 가는데 공부를 하러 가면 돼. 근데 딸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건 내려놓고 그냥 사업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마음하고는 틀린 거야. 그냥 행위는 있지만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인제 다른 거잖아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한 번은 1주 틈내서 2주 만에 갔는데 너무 시댁 식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 같이. 또 한 주 또 떨어져서 2주 있다 한 번 갔는데 손녀딸도 너무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적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죠. '아 이게 싫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두려움이잖아. 빼앗겨서 나는 나한테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있고 버려지면, 엄마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오빠한테? 엄마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동생한테? 엄마가 동생 옆에 누워 있는 꼴도 너무 놀래 가지고 상처가 되었던 것 때문에 시작이 돼서 빼앗기기 싫어, 빼앗기기 싫어, 빼앗기기 싫어. 엄마를 나는 독차지하려고. 빼앗기기 싫어를 저항했던 거예요. 저항했던 거. 빼앗기기 싫어가 저항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58 년을 산 거예요. 그거를 인제 빼앗기기 싫어는 근원에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엄마를 빼앗기면 나는 혼자 있고 혼자 못 커. 그러다가 나는 어린아이 거죠. 혼자 못 커 어린아이가. 혼자 못 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죽는 거예요.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빼앗기는 건 나는 죽음이야. 그래서 죽기 싫어. 죽기 싫어도 저항하고 빼앗기는 것도 저항하고,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기 싫어가 있는 가운데 딸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했더니 얘가 혼선이 있는 거죠. 시집을 갔는데 친정 엄마들 또 목요일 날 또 다 아주 좋게 그게 또 목요일까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겨 버리고 막 인제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2 박 3 일, 3박 4일, 이게 무슨 대구에 사는데 그냥 반은 서울에 있고 반은 대구에 있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겨 버리면서 제가 딸이 그러니까 시댁에서 해 주는 사랑과 친정 부모님의 사랑의 종류가 쪼금 다른데 얘도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더 큰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떼기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얘도 그 큰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걸 제가 인제 요번에 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건 알겠는데' 저번 주에는 나 때문에 시작된 건 알겠는데 나 때문에 어떻게 뭐가 됐는지를 모르겠고 화만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빼앗기기 싫어서 빼앗기면 나는 버려지고 죽는 거니까 죽는 것도 저항하고 빼앗기는 것도 저항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애기 엄마죠.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아 마음을 이제는 시댁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밀어 줘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역할은 다 있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딸이 뭐 이상한 저 건너편 저 서울에 사는 동네 여자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제 저항을 했더라는 거를 제가 인제 어제 인제 더 정확하게 더 그런 것들이 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리고는 어제도 또 있잖아요. 제 인제 파트너죠. 파트너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저는 좀 인제 약간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한 번이라도 선생님을 만나 뵙게 하고 한 번이라도 의식 수업을 듣게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뭐 지나갔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뭐 할 수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또 민혁의 엄마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연은 또 다음에도 또 언젠가는 만날 것 같고,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꼭 리크루팅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인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제 또 이 친구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인제 우리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참 인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게, 그분을 제가 소개를 받을 때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인제 제가 또 봤던 그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 줘야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참, 왜 내가 내 편 만들려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얘기는 내가 한 거잖아요. 결국 누가 마이너스예요? 내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가. 내가 한 사람, 안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이 마이너스인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근데 연락을 해 볼까 말까 하다가, 요새는 인제 연락을 한참 못 했거든요. 연락을 해 볼까 말까 하는데 탁 선뜻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왜 연락이 안 될까?"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끼가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더 영입이 돼서 내 사업이나 이거로 더 들어오게 되면 남편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남자랑 바람 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 사람을 끌어당겨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근원에 딸도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빼앗길까 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저 혼자의 정신 세계에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나든 안 나든,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혼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나만 있더라는 거죠. 두려워서 죽을까 봐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제 보면서 편안하게 연락을 하고 오늘 온다 하더라고요. 오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제 픽업을 해서 함께 갔다가 또 인제 동대구역까지 인제 데려다 인제 모셔다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빼앗길까 봐라는 게 막 걸리는 거고요. 어제는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오전에 인제 산에를 잠깐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 산에 갔다 내려왔는데 두 팀으로 나뉜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 비빔밥과 고등어를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아침에는 좀 속이 부대낀다, 차를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싶다는 팀, 두 팀이 나뉘어 가지고 두 팀을 나누는데 한 사람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근데 인제 제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눈치가 또 빠르시거든요. "나도 안 먹어." 하면서 "나는 세이크 먹다가 밥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인제 이쪽으로 막 제 쪽으로 오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절로 가서 그 가서 같이 가서 혼자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다가 일로 커피 마시는 데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차 키는 내가 갖고 있지?" 그랬더니만은 맞대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인제 차 키를 가방에다 넣었거든요. 제가 차 키를 손에 든 게 아니라 가방에다 넣고서 딱 차에 옆에 가면 탁 누르면
삐빅 열리잖아요. 열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휴대폰에 이제 연결이 다 될 것 같아요. 툭 누르면 삐 이렇게 열리고 이 키를 따로 안 갖고 다닐 것 같은데 휴대폰에 연결이 딱 돼가지고 이제 탁 연결시키고 삑 누르면 탁 열리고 시동 걸리고 뭐 이게 이제 아마 그렇게 휴대폰으로 앱으로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온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옛날 이제 카니발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짜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려고 진짜 11인승 샀다가 제 승용차가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타고 진짜 타고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태우고 오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차가 이제 계속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삐비빅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내가 갖고 있었다 그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누르니까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딱 하는 순간 길이 갈라져서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가는 순간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속에서는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싫었는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거 네가 가져갔잖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 확실하게 내가 가져가지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지를 않고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드는 순간 내가 전화하고 싶었구나를 알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진짜 가방에 있어서 열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통화하면서 열어보니까 안 되는데 이 키에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키를 빼서 이제 돌려서 시동을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이게 분리되면 엄마한테 분리되는 순간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걸 안 거예요. 같이 있다가 성인이 되니까 당연히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갔다 학교도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러지만 엄마라는 존재를 놓지 못했더니 엄마를 떠나면 나는 죽을 것 같잖아.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어릴 때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가 키워줄 수도 있고 지나가다는 사람도 키워줄 수 있고 고아원 원장님이 키워줄 수도 있고 죽을까 봐. 살긴 산다는 거죠. 생명만큼. 내가 받아온 생명만큼은 살 수 있는데 엄마를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고 엄마가 없어서 나를 키우지 않았으면 엄마가 나쁜 년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사람, 그 여자는 나쁜 년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저항하고 있는 게 근원적으로 여기서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하는 순간 전화를 하고 싶었었구나. 떨어지는 그 느낌 자체가 싫었구나라는 걸 딱 알아차리고 알고 나니까 괜찮은 거죠.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뭐 이렇게 좀 더 하자고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보냈으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희 남편은 따로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죠. 공부에 쑥 들어오시지 않아 놓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그래서 가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제 그 순간에 그걸 보고. 그러니까 죽을까 봐에 대한 저항감. 그죠? 그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싹 다 이제 우리 이제 천운을 받아들일 때가 됐나 봐요. 이런 저항감이 느껴지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미세한 것들이 다 이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쾌감, 죽을까 봐 떨어지면서 분리되면서 죽을까 봐 버려질까 봐 저항하고 버려지기 싫어하면 버려지는 걸 경험하고 죽기 싫어하면 언젠가는 죽을 것 같은 걸 계속 경험하고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살면서 이거를 저항하니까 죽을 것 같아서 고통을 가지고 그냥 계속 20년, 30년, 50년을 사는 거고 70년을 여기 이제 20대도 있으니까 100년을 사는 거예요. 이 20대들은 120살까지 살 수도 있으니까 1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까지 죽을까 봐.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불쾌감이 사라지면 그 안에 힘과 자신감, 기쁨의 감정선으로 대체된다 했잖아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습관적인 건 있긴 하더라고요. 습관적인 건 있고 습관적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에서도
장애물이 되는 어떤 노력에서도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는 저항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항은 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죠? 원래 본체는 순수하고 고요하고 사랑 그 자체는 사랑이 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벌을 준다고 하고 있는 저항감만 있을 뿐이지 그 저항, 장애물이 되는 그러니까 불쾌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에요. 사소한 거나 큰 거나. 근데 자꾸 큰 거를 찾다 보면 점점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 지점이 존재한다. 이 저항 지점이 극복되면 노력은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극복이 된다고 내려놓아지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에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되면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전 힘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운동선수는 자주 이러한 발견을 겪는다. 운동선수들도 자기 장애물을 내려놓고 하면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겠죠. 갑자기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전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의 깨달은 상태가 출현한다. 평화, 평온, 고요가 존재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평화고요. 평온이고요. 고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도착 지점, 의식의 도착 지점, 목적지는 평화, 평온, 고요. 녹초가 된 발레리나나 노동자는 자신들의 생각보다 신의 발견에 더 가까이 있다. 신의 발견은 평화, 평온, 고요. 내맡기고 나면 신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된다. 내맡기고 나면 신의 현존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에고는 종종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놓아버리며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놓아버리며 따라서 모든 위기는 영적 발견을 할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 모든 위기가 있어요. 위기는 불편함이잖아요. 불쾌감이잖아요. 모든 위기는 불쾌감이거든요. 그럼 불쾌감 속에서 이것을 찾아서 놓아버리고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임이 됐을 때 받아들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는 받아들임이 아니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 그러면 영적인 발견을 할 기회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져버리는데 우리는 영적인 발견을 할 기회는 평화로 가는 거와 평온, 고요가 존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항을 놓아버립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아니라 101%를 쏟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을 저항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항을 내려놓는 그런 날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평온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고요. 네. 몸소가 해제시켜 주세요. 네.